2015년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접속해서 미 오바마 대통령과 리퍼트 미 대사에게 협박글을 올린 이모 씨, 위법 수집 증거로 5년 만에 무죄 협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분석 결과 압수물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증거물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 사건 당시 유학 준비 중이던 이모 씨를 운둔 생활을 하며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접속하여 협박글 2개를 게시하였다고 보도한 것이나 이모 씨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 번도 접속해본 적도 없고 협박글을 작성한 적 없으며 글을 게시한 적 없다며 시종일관 주장했던 사건이며 압수물에서도 협박글을 게시한 흔적이나 이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도 언론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다면서 경찰과 검사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댓글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방해한 것이며 2020년 3월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하여 추후 보도와 정정 보도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 오명을 벗고자 합니다. 1심에서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을 한 검증 증거물은 경찰이 압수 당시 이미징하고 산출하였다는 해시값의 하드디스크가 아닌 검사가 피의자를 배제시키고 재이미징하여 해시값이 변경되었다는 하드디스크를 검증한 것이며 1심 판사는 결국 이의 주의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인 협박 미술의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해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며 정황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5년 7월 13일 19시 41분경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수사경찰관은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발견하고 2015년 7월 13일 20시 6분에 전원을 켜고 이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한 결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USA.png 파일을 발견하자 스마트폰으로 노트북 화면을 촬영한 다음 2015년 7월 13일 20시 47분 18초경 노트북 컴퓨터 전원을 종료시키고 2015년 7월 13일 21시 56분 8초부터 같은 날 23시 37분 11초까지 노트북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을 종료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공소장의 파일은 경찰끼리만 41분 동안 스기 방지 장치도 없이 검색하고 노트북 봉인 후에 가족에게 보여준 파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파일은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인 2015년 7월 12일 경찰광역수사대에서 작성한 f-테러-광수대 작업 파일 /s.txt 파일의 출력물 중에는 이모 씨 노트북에서 발견되었다는 한글로 된 협박글 제목 2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기도 전에 협박글 원문 등 혐오스러운 수많은 파일을 이모 씨 노트북에서 발견하고 출력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이모 씨의 노트북에서 경찰이 출력한 s.txt 파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노트북 압수 전에 파일을 작업한 것은 경찰이 해킹을 하였거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며 경찰은 이미 노트북을 압수하기도 전에 증거인 협박글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은 경찰의 분석 결과가 있음에도 백악관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한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이모 씨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것이며 감정 결과 증거물에서도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력이 없다는 감정 결과와 경찰이 감정물을 너무 많이 만졌다는 것이 감정인의 주장입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은 1심 공소 사실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이 씨 측에서 3년 동안 다투던 게시글의 진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일부 언론사에서는 글은 게시하였으나 압수수색 과정 등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심에서 미 대사관에서 제공하였다는 IP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비번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IP 및 맥 주소 사용 내역을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결과 위 사건의 IP와 맥 주소가 서로 다른 석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각각 사용한 내역입니다. 이 씨의 집에는 노트북이 한 대이며 공유기 또한 한 대이지만 사건 조사 당시 공유기는 누가 집에 침입하여 훔쳐가 없어졌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맥 주소는 바뀌었고 항소심에서 60분 주기로 바뀐다고 밝혀진 IP 주소는 60분 주기가 아니며 3일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위의 노트북에서 사용된 IP와 맥 주소는 이씨 집에 자동 할당된 IP와 맥 주소도 아니며 수사 보고에는 이씨 집에 당시 유선으로 자동 할당된 IP 주소는 5.7.8.109 괄호 열고 0 괄호 닫고 이며 맥 주소는 0-50-80-54F9-5A입니다.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의 맥 주소가 이 사건 각 범행무렵에 이 사건의 IP 주소가 할당된 기기의 맥 주소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이 추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경찰이 위법 수집한 모든 것을 제외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글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에 있다. 입니다. 위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선고 이유는 공소사실 1항 관련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IP가 124.197.152.74로 확인되었고 2항 관련 게시 IP는 124.197.152.48로 확인되었다. 미국 측 자료 제공. 위의 각 IP를 관리하는 한국 회사는 주식회사 T브로드 동대문 방송으로 확인되며 위의 주식회사 T브로드 동대문 방송에 확인한 결과 위의 각 IP는 피고인 주거지 아파트 등에 할당된 유동 IP임이 확인되었다. 공소사실 2항 기재 협박글 말미에 기재된 456RTH 4INGR 문구 괄호 열고 해커들이 악성글을 게시할 때 통상 말미에 자신들을 지칭하는 문구를 기입하는 경향이 있음 괄호 닫고로 구글 검색한 결과 IP 124.197.152.111 괄호 열고 본건글 게시 IP와 같은 대역대 임 괄호 닫고에서 한국외대 관련 사이트에 비번글을 올렸음이 확인된다. 등 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검사 선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각한 것이며 이씨 또한 무죄를 받았으나 이 사건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누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미 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수사를 시작한 것인지 진실을 밝히고자 무죄 선고한 것이며 항고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는 부적법하다며 기각한 것을 대법원 보도 자료는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 증거 능력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낸 것이며 검사는 설령 노트북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서라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대법원 보도 자료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오판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대다수 언론에서는 협박글은 작성하였으나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취지로 보도한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추후 보도와 정정 보도를 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하고도 증거물임 노트북에 대하여 환불을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노트북이 이 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이라면 분명히 돌려줄 것이고 이 씨가 사용하던 압수물인 노트북이 아니라면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